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기둥의 자굴 세 번째, 픽스드 프리 컬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그 프리 컬럼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이 고정되어 있고 상단은 자유 상태에 있는 이러한 그 기둥을 픽스드 프리 컬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컬럼에 어떤 압충 하중 P가 P점에 작용을 해서 어떤 인계 하중에 도달을 하면 빔은 다음과 같이 빔이 아니고 컬럼은 다음과 같이 델타만큼 휘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좌표를 XY 축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하고 A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해서 임의의 길이 X만큼 떨어진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모멘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모멘트 M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M은 P 곱하기 이쪽 부분에, 즉 M이 P 델타 마이너스 V로 나왔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여기서부터 X까지 이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쪽 부분인 이 점부터 B점까지의 이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한 어떤 이 P 크리티컬에 의한, 현재는 P 크리티컬이 아니라 P에 의한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V가 결국 이쪽 부분의 길이 값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굽힘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쪽 부분을 자른 것은 A 서포트가 픽스 서포트가 됨에 의해서 발력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력 모멘트까지 고려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굽힘 모멘트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잘라서 어차피 이 점에 대한 모멘트는 이 부분에 대한 모멘트를 계산을 한 값이나 이 부분의 모멘트를 계산을 한 값이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A점에 대한 발력 모멘트를 구해서 계산을 해도 어차피 동일한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 이쪽 부분을 잘라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더 빠르게 굽힘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EI분의 V의 2'은 M이었고, 다시 M은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V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또 결국 V2'은 이 I분의 M인데, 다시 일단 이 I분의 M보다는 먼저 이 방정식에서 M을 제외하고 이 I V2'은 P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V에서 우리가 다시 미분 방정식을 작성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K제곱을 2i분의 P로 치환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같은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는 이쪽 부분이 0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해를 구할 수 있었지만,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 됨에 의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공업 수학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 풀이 해를 찾는 방법들이 어차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게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은, 먼저 제차일 때의 해를 찾고, 다시 우리가 어떤 특수해가 아니라 특이해를
이제 찾아서 이제 이 두 개를 결국 더한 것이 이제 일반해가 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일반해는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핀앤디드 컬럼과 이제 동일한 그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해도 동일하게 이제 일반해가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특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V 이꼬르 델타를 대입을 해보면, 이제 델타는 어떤 이제 상수 값이기 때문에 상수를 어차피 한 번만 미분해도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2'은 0이 되게 될 것이고, V에다가 V는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를 대입을 하면 결국 좌변과 우변은 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것도 이 미분 방정식에 이제 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일반 그 어떤 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해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 값을 그 대입을 해도 이제 성립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이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위에 어떤 이제 비제차가 아니고 이제 제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그, 그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첨자를 H로 그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특이에는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P로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결국 이제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더한 것이 이제 이러한 비제차 그 미분 방정식의 이제 이게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그 일반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분상수 C1, C2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경계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V가 0일 때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픽스드 서포트에 대한 경계 조건인 이제 우리가 빔에서는 이제 처짐 양도 0, 그 처짐 각도 0이라고 하는 그 경계 조건과 동일하게, 따라서 이제 V0는 0이고 이제 V'0도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통해서 우리가 C1, C2를 한번 이제 찾아보면, 먼저 이제 V0는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0은 C1 이제 X에 0을 대입을 하면 sin 0은 0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항은 소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C2 코사인 K0는 결국 C2 플러스 이제 델타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C2는 마이너스 델타가 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경계 조건에서 먼저 V'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제 C1K 코사인 KX 마이너스 C2K 사인 KX가 되게 되고, 다시 이제 이 값에다가 이제 X의 0을 대입을 한 값이 결국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어차피 C1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소거가 되게 될 것이고, 다시 그 C1이 0이 아니라 C2는 마이너스 델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C2에다가 마이너스 델타를 대입을 그 하나마나, 어차피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뒷부분이 이제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K 코사인 KX에 0을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K 코사인 그 1은 그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이 값이 전체가 0이 되어야 하므로, 어차피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C1은 이제 또 0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V는 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KX로 이제 V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유도한 식에서 이제 또 V가 L일 때는 이제 델타가 되어야 하므로 V가 L이 아니라 이제 X가 L일 때는 이제 V는 델타가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식에다가 L을 대입을 해서 결국 이제 V도 델타고 이쪽 부분에 델타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거가 되게 되어서 결국 이제 코사인 델타 코사인 KL이 이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경계 조건을 통한 이제 특수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가 0이거나 코사인 KL이 이제 0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델타가 0이 되게 되면 컬럼은 그냥 그 크리티컬 로드에 도달하지 않은 그냥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 값이고, 따라서 이제 코사인 KL이 이제 0이 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코사인 KL이 0이 되려고 하면 이제 이 L의 값이 이제 그 최소값이 이제 2분의 파이, 즉 이제 90도가 될 때 결국 이제 코사인 90도는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어차피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은 주기함수이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그런 주기를 고려한 2분의 n 파이로 우리가 값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인과 다르게 이제 n이 이제 1, 2, 3, 4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홀수의 수열로 그 이제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이제 n이 2가 되게 되면 이제 코사인 0도와 같은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홀수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P 크리티컬, 즉 이제 그 우리가 크리티컬 로드의 일반 꼴은 다음과 같이 이제 P 크리티컬은 4L 제곱분의 2N 제곱 파이 제곱 그리고 EI가 됨을 알 수 있고, 제가 앞서 우리가 K는 K 제곱이 이제 EI분의 P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서 결국 이제 K는 이제 루트 EI분의 P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P 값이 결국 이제 P 크리티컬이 즉 이제 크리티컬 로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이제 K를 대입을 해서 그 V를 다시 표현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바로 이제 그냥 이 식에서 양변을 L로 나누면 이제 K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바로 이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이제 버클드 모드 쉐입에 대한 그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아이디얼 컬럼에 대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오일러 하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일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최소값인 이제 n이 1일 때의 값이므로 결국 이제 p 크리티컬은 4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의 이제 코레스펀딩 버클드 쉐입은 당연히 이제 n이 1만 대입을 해서 표현한 다음에 그 수식이 되겠습니다. 버클드 모드 쉐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다음과 같이 그냥 어떤 뭐 아이디얼 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집중하중 P가 이러한 그 컬럼의 어떤 이제 이 단면에 딱 도심에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얼 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빔 자체도 어떤 프리스메틱하게 이제 단면이 길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아이디얼 그 컬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모두 쉐입을
이제 이러한 그 아이디얼 빔에 있어서는 결국 모두 쉐입에 있어서 이제 n이 뭐 2 혹은 n은 이번 경우처럼 뭐 n이 3,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P 크리티컬에 도달을 하면 이제 이 하중에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하중이 진행이 되면 결국 버클링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러한 모드 쉐입을 우리가 왜 고려를 하는지를 그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컬럼도 뭐 반드시 어떤 단면의 형상이 이제 좌우 뭐 상하가 다 대칭인 그러한 단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뭐 아이빔의 형태라든지 어떤 뭐 비대칭의 형상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아이빔에 있어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1번 축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가 2번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보다 이제 큰 값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버클링에 관련된 이제 자굴 하중에 대한 이제 인계 하중을 구할 때는 이제 I1을 그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I2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러한 컬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가 길게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떤 하중 P가 작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자중에 의해서 또 이제 어떤 그 아주 조그만 바람이라든지 뭐 측면에서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빔은 흔들리게 되거나 이제 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측면에 우리가 또 서포트를 하나를 더 그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서포트를 설치를 할 때 물론 뭐 이쪽 2번 축에 대한 그 2번 축 방향으로 서포트를 설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1번 축에 대한 서포트를 이제 측면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혹은 뭐 양 1번, 2번 축 모두에 대해서도 뭐 설치를 할 수 있을 건데, 물론 우리가 안전상으로 따지고 보면 당연히 서포트를 많이 그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어떤 부재의 안정성을 높이겠지만, 하지만 이제 뭐 서포트라는 것이 결국은 또 비용과 직결이 되고 어떤 또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서포트를 뭐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로 만약에 2번 축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를 이제 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에 이제 어떤 인계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두가 이제 n이 1일 때보다 더 큰 이제 뭐 3차, 5차 혹은 2차, 3차 모드에 대한 인계 하중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P 크리티컬을 다음과 같이 더 이제 고차 모드의 이제 P 크리티컬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드 쉐입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어떤 뭐 서포트가 만일에 없는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P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어떤 이제 충격 하중에 의한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쉐입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서포트의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비크리티컬이 뭐 갑작스러운 충격 하중이 만일에 어떤 이 1차 모드의 값보다 뭐 25배 이상의 값이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식의 모드 쉐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델타가 발생하는 부분에 어떤 측면 서포트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충격 하중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 버틸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어떤 이런 하중이 작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형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그려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미소한 값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제 이 비크리티컬에 도달을 3차 모드에, 그 5차 모드에 해당하는 비크리티컬에 도달을 해도 이제 어떤 기둥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제 멀쩡한 상태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제 어떤 측면의 하중이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기둥에 있어서는 어떤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가적인 외부 하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측면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뭐 충돌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바람에 의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바람에 의한 뭐 공진과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을 이제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드 쉐입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실제 이렇게 휘어짐에 의해서 이제 힘이 발생한 부분은 이 부분보다 추가적인 응력들이 더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경우보다 더 작은 하중이 측면에서 작용을 해도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좌굴에 의한 파손이 더 이제 쉽게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모드 쉐입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럼의 이펙티브 랭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펙티브 랭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오일러 하중에 있어서 이 오일러 하중을 이제 계산할 때 그 필요한 유효 길이를 우리가 이제 이펙티브 랭스라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다시 말하면 이러한 크리티컬 로드가 이제 발생하는 그 길이가 이제 그 유효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한 이펙티브 랭스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 컬럼이 있어서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로드 혹은 이제 오일러 하중의 일반식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된 길이 값이 이제 유효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L2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펙티브 랭스 팩터 K라고 하는 이제 K 곱하기 이제 원래 주어진 그 컬럼의 이제 길이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유효 길이를 계산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얼 빔이 아니고 이제 컬럼의 그 타입별로 이제 K 값만 우리가 암기를 하면 이제 그러한 그 컬럼별로 이제 오일러 하중을 바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일반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그 픽스드 프리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효 길이 그 이펙티브 랭스 LE가 결국 EL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결국 팩터 값은 이제 2가 곱해져서 이제 일반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K가 2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래 공식에 보시는 것처럼 4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이제 핀드 혹은 이제 그 핀앤디드 컬럼 같은 경우는 그 LE가 그냥 L과 같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유도가 되어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두 개의 이제 아이디얼 이제 컬럼이 남았는데, 그러한 이제 컬럼들의 그 오일러 하중의 차이 값은 결국 이제 그 이펙티브 랭스 팩터 K 값의 이제 차이로 이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결국 이펙티브 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일러 하중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그 모멘트가 이제 0이 되게 하는 점까지의 이제 거리를 이제 이펙티브 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진행되는 그 아이디얼 컬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형상이
즉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그, 그 일지선 상에 이제 놓이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의 모멘트는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LE로 표현하고, 이제 그 LE가 바로 그 아이디얼 컬럼의 이제 이펙티브 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